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지 않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사교육 경감 대책 및 킬러 문항 출제 예시에 관한 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세상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6월 모의고사 분석 결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사교육 경감 대책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6월 모의평가 그리고 또 사교육 경감 대책 관련 내용 모두 한 번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모의고사 분석 결과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정지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 혁신센터장님, 김상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 혁신센터 연구원님 순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 문항 예시와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킬러 문항은 단순히 오답률이 높은 문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힘든 문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와 대학 등의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2014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집행된 9년의 시간 동안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가 무엇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 기준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생성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대학과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에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법률의 규율 사항이 그러하듯 법률 수준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기준을 두었지만 이를 하위 법령 그리고 세부 지침 등을 통해서 자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준과 의미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과정을 해당 법문도 거쳤습니다. 해당 법문이 현실에서 집행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킬러 문항을 판정하는 기준, 즉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법적 문서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째, 국가교육과정 문서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교과별 성취 기준, 학습 요소, 특히 학습 요소에는 수학이기 때문에 용어와 기호가 핵심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전 교육과정 문서입니다. 2015 이전에는 2009가 있었고 2007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평가원이 발행한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평가 문항이 출제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거나 상위 학년 또는 단원의 내용이나 대학 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이 문서에는 교육과정에서 애매하고 있는 특히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지나치게 복잡한 문항은 다루지 않는다와 같은 이런 문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 이 평가원 발행 자료인데 이 문서에는 지난 2021년 발행한 자료로서 평가 출제 시 학교에서 유의할 사항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17명의 고등학교 수학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여 2023년 6월 2일부터 10일 동안 앞서 언급한 5가지 법적 문서 및 자료를 킬러 문항 판정 기준으로 세우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 영역 공통과목 출제 문항 중 3개, 선택 과목 출제 문항 중 3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해당 문항별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용어나 기호, 수학 기호를 사용한 문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벗어나 출제된 문제, 특정 선택 과목을 선택한 사람에게 유리한 문제, 대학 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 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분석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로 제공된 교육과정 미준수 근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과 같은 대입 시험에 있어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고 또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킬러 문항의 판단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회 자격을 강화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수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을 분석하는 등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을 엄격하고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들을 또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교육 경감대책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에는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님, 그리고 장승진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이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분석 및 보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주 공교육 경쟁력 재고 방안 발표에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기존대로 존치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중1 전체 학생의 참여를 권고하겠다.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고1 공통 과목의 상대평가 유지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교육 경감 방안에는 이에 대한 방향 수정을 비롯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억제하는 경감 방안이 담겨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방안은 앞서 발표한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방향 수정은 전혀 없고 사교육 경감에 대한 긍부정적인 대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재고 방안 및 금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정책 가운데 5개는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과제별 평가 내용은 회견문에 수록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수능 영역에서 근고급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고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교육 영역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 신고 기간을 두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사안을 엄정 대응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입시 영역에서 대학별 고사와 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공공 컨설팅, 대입 정보 제공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중고등 영역에서 EBS 단추 시스템 개선, 수준별 강좌 확대와 공교육 내 교과 보충 지도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학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의 연계로 활성화되는 것은 우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등 영역에서 늘봄학교 확대와 자격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을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방과 후 지원 대상 확대와 위탁 업체 점검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부분에서 이음학기 운영,
그리고 방과 후 과정과 돌봄 확대 부분은 취약 대비 조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교육의 조장 가능성이 매우 큰 우려되는 정책입니다. 유보통합과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 정상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지난주 발표한 정책인데 이에 대한 수정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고 지금의 고교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점, 그리고 초3과 중1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고교 학점제 도입 시 고1 상대평가 유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입니다. 먼저 수능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내 정상적인 출제를 하고 학교 교육에 부합하는 수능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사교육 경감까지 가려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로 개선하는 로드맵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내놓아야 합니다. 사교육과 관련해서 불법, 편법, 그리고 비교육적 사교육 상품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지역 교육청별로 학원 담당 공무원이 1명에서 3명 정도로 매우 협소한 인력 구조임을 감안할 때 후속 단속 부분에서 더욱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며 상시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시 영역에서 대학별 고사와 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그리고 공공 컨설팅과 대입 정보 제공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 컨설팅의 경우에 수요자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공교육과 지자체의 사교육계 강사가 입시 설명회를 하는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고등 영역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지, 그리고 국제 외국어고 신설, 자율형 공립고 2.0 등 고교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는 정책, 그리고 초3과 중1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 확대,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고1 상대 평가를 유지하는 정책 등은 학교 간 서열화, 그리고 문제풀이식 수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과도한 입시 경쟁 구도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반드시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부분에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등 영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유보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음학기 운영과 영어 방과 후 확대는 유아 단계에서 취약 대비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유아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보 통합은 놀이 중심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육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과도한 특별활동을 규제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 등에 대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네, 이외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보완 대책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기 과제로는 1.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방지를 담보하기 위해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 2. 초1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3. 초, 중, 고 학교 평가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관리 감독 강화. 4. 아동학대 수준까지 온 조기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가도기 과제로는 5.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전형을 폐지. 7.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학원법 및 선행교육 구제법 개정. 사교육 기관의 상품별 진도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교육 진도 공시제 추진. 과도한 서교육비 인상을 제하기 위한 교습비 조정 제도 내실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8.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영재학교 대비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인 지필교사로 치러지는 영재학교 입학시험 폐지. 영재학교 대비 사교육 원인인 중고교 수학, 과학, 교육 과정의 과도한 압축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9.
초중고 입시 사교육 부담은 낮추고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 과제로는 대학 입학 보장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가감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위의 보완 대책을 반드시 채택하여서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교육부가 3대 교육개혁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한 대학개혁으로 서열화 및 입시 부담 완화를 천명한 바 사교육 겁적 없는 세상은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 겁적 없는 세상은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일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참석하신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네, 혹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홍인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수학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들 이제 지목을 해주셨는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문제랑 좀 겹치지 않거나 이유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수학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가 제시한 킬러 문항에는 담겼는데 이제 여기서는 빠져가지고 이제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21번 같은 경우 보면은 교육부는 이제 객관식으로 물어봐도 될 거를 주관식으로 하면서 괜히 또 이제 뭐 수치 계산을 한 번 더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실수를 유발했다. 이제 이거를 킬러 문항의 이유로 뽑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교육 과정을 벗어난 그 학습법을 그 계산법을 사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런 진단이 좀 달라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22번 먼저 말씀드리면 22번은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최고 난이도로 분류되었고요. 그렇지만 22번을 이제 교육부는 세 가지 학습 요소가 이제 포함돼서 학생들이 이런 유형을 공교육에서 보지 못했을 거라 하지만 수학 교사들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극히 수학적이고 수학에서 계열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세 가지라고 분류한 그 판정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난이도 때문에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22번은 그런데 가장 왜 이것들이 이렇게 정답률이 낮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곰곰 생각해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그 삐뚤어진 수능 관행, 다시 말해서 킬러 문항 같은 그런 문제들이 거의 이제 고질적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이렇게 수능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22번 같은 문제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좀 다소 새롭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그런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21번 문제는 교육부의 자료는 정말 좀 이상하고요. 저희가 판단한 21번은 이게 그 공통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모든 아이들이 보는 공통문항인데 이 문제는 거기 나온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교육부가 내지 말라고 자기들 지침서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특정 집단에 유리한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일단 그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2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유형이 지금 나와 있는 식들이 이전에 나와 있던 유형보다 좀 다른 형태로 나와 있어 가지고 사교육을 받아도 좀 대비할 수 없는 신유형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정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다고 했는데 보기 니은을 좀 푸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이게 함수식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함수식 FT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유추해야 되는데 미분을 좀 이용하면은 더 쉽게 이 니은의 보기 니은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좀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더 유리하게 풀 수 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에도 나와 있지만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라는 법률적인 이제 기준을 가지고 문항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적으로도 타당하고 또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거친 기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문항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기자분들 질의가 있으실까요? KBS 한승현 기자입니다.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과거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킬러 문항을 지적했을 때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기존의 평가원에서 했던 얘기와는 다른 거잖아요. 킬러 문항을 이제 스스로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초기부터 계속 그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그리고 법적인 문건을 근거로 분석을 해왔고 특히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이 작업을 했지만 평가원 쪽은 사실 교사들의 입김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주로 교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한때는 이제 출제위원 40%까지 현장 교사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 대화 구조상 교사들의 권한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 즉 그 출제위원들의 판단이나 또 그것을 책임진 평가원으로서는 자기들의 그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부정해오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저희가 수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도 명백한 오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그 문구 하나로 빠져나가는 이런 판정을 대법원도 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어떤 계기든 이게 비문학의 계기든 어쨌든 수학까지 이렇게 이 킬러 문항이다 하는 이런 그 약간 정치적인 문구가 나온 건 정말 아쉽고요. 이번에 또 이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그도 거론한 거는 정말 다행이지만 정치권에서 하지만 이 근거로 또 나온 보면 주로 언론사에 거론된 즉 그 출제가 막 나왔을 때 일부 전문가들을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분석한 건 정말 실망이고요. 적어도 교육부라면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법의 근거에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번 교육부에서 나온 이 자료는 정말 사례는 정말 한심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킬러 문항을 인정한 것 자체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기가 어떻든. 예. 네, 기자님
뭐 자기 부정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수능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문제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다들 알고 있는데 지적하면 어쩔 수 없는데 라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우리 이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정부가 교육부가 최종 결정권자가 힘으로 눌러왔던 것이 지금 개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우리나라가 교육 상황이 정확히 인지하고 분명한 개선점을 향해서 나가야 될 적절한 또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수능이 5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이제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현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런 급격한 변화라는 인식 때문에 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더 학원가로 달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킬러 문항을 교육부가 밝히고 이런 상황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뭐 장기적으로는 되겠지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능을 앞둔 학부모들한테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잘못된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극복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나갈 길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는 나침반과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다가올 수능의 난이도는 어떨지, 그 다음에 출제 방향은 어떨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나침반과 비슷한데 대통령께서 그 나침반 문제 있다라고 지정해버리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학생 학부모들이 이 나침반 잘못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혼란이 왔겠죠. 그런 상황, 시기적으로는 정답은 없겠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시기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난감함,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또 사교육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또 고려하더라도 이 킬러 문항이 낳는 이상적, 비정상적인 행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이 있어야 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연초에 뭐 교육부 업무 계획 때나 아니면 수능 출제 시행 계획 나올 때 그때 같이 발표해 줬더라면은 정책적인 혼선이 좀 덜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늦었지만 원론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고, 이 문제가 당연한 문제가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논해질 수 있는 판이 열린 것은 어쨌거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조속하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좀 언론에서 오셨으니까 사교육 업계에서 사실은 이 수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수능을 통해서 영업행위가 확대될 수 있는 판이 있기 때문에 준킬러 문항이 이렇게 되면 속출할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그 사교육을 조장하는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좀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좀 취재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주체가 교육부와 더불어서 또 언론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정상적인 이 출제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겠지만 여러 좀 관계자들의 좀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좀 알리고 또 홍보하는 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사실 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기적으로는 더 좋은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뭐 배운 데서 배운 만큼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의 원칙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원칙이고요. 이번 기회에 사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능과 이 모의평가에 대해서 2018년부터 그리고 그 학교 내신이나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해 왔으나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대통령의 이 발표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주목하고 언론도 주목하고 학생, 학부모, 교육 당사자 모두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교육적인 평가는 무엇이고 왜 사교육은 이렇게 줄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향후에 이제 그런 행보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수능 말고 내신과 이제 수시 전형 관련된 대책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능도 중요하지만 내신과 수시 전형에 들어가는 사교육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교육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내신과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에 당연히 사실은 공통 과목까지 포함해서 절대평가 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고1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이후에도 상대평가를 존치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교육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러니까 인근의 나라에서도 모두가 다 학점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신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 친구와 경쟁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비교육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공통 과목까지 전체 상대평가의 부담을 좀 덜어주어야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단계의 고1 내신 사교육이 화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방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고등학교에서의 성취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였는지의 평가 객관성 정도만 검증하는 정도라면 사실 지금까지 만연해 왔던 그런 학교 평가의 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평가는 반드시 공통 과목까지 절대 평가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고교 체제의 문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라는 입장도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육과정 다양화가 시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한 학교의 유형을 존치함으로써 고교 유형을 통해서 교육과정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교육부의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아울러서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고교체제의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교육부가 원하는 사교육 경감 방안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면 고교학점제 하에서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분 한 분이 그 필요성을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절대평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분께서.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교육부 장관이시거든요. 지금 교육부 장관의 말이 실현이 안 된 상황에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그거 안 하니만 제도가 유지되는 거야? 라는 상황인데 얼마나 불안하고 또 신뢰가 안 가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의 지적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논의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저 YTN 유서연 기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주셨지만 오늘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한마디로 총평 같은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범주가 있어서 제가 킬러 문항은 지금 대통령께서 비문학에서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어교사로서 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킬러 문항 예시를 들었는데요. 보시면 2024학년도 6월 모평 14번 문항도 정답률이 36.4, 33번 문항도 36.8 EBS 기준입니다. 그렇죠? 교육부가 내놓은 킬러 문항의 예시들이 정답률을 기준으로 선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킬러 문항은 교육과정에 즉 학교에서 배운 것을 벗어나고
그런 걸로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킬러 문항의 예를 들 때는 단순히 점당률만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 하에서 특히나 우리의 공교육 회복이 교육과정 정상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기준으로 이 킬러 문항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내어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킬러 문항에 대한 논쟁이 계속 유지될 것이거든요. 오늘도 기사만 보면 이미 킬러 문항 기준이 뭐야? 라는 기사들이 이미 나와 있던데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킬러 문항을 재해석하고 이런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항을 지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학 문항에 좀 대해서 설명드리면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보니까 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성취 기준을 도입해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럼 어떤 성취 도입했는지 그런 근거가 아예 없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근거들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만 어렵다 또는 뭐 대학 과정이 냈다 또 이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구체적인 근거를 드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이렇게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항들이 지금 예시 문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잡아왔던 문항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문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시 문항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수능이나 수능 모의 평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킬러 문항을 좀 전체적으로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쉽게 이것이 킬러 문항이구나. 좀 어떤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냈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들을 조금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사교육 건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취지나 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책들이 저희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듯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현실에서 추진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뭐 보완 대책이나 뭐 우려점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기자회견 취지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즉시 처방이 필요한 대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정말 이 사교육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환경을 일시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뭐 절대평가의 전환이라던가 뭐 여기 교육부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학 서열 해소, 뭐 경감 뭐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런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교육부가 좀 추진하는 뭐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간단한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절대평가를 비롯한 사교육 건강을 위한 근본대책 시행하라 하면 시행하라를 3번 호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평가를 비롯한 사교육 건강을 위한 근본대책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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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라.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절대평가를 비롯 사교육 건강을 위한 근본대책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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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라.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